안녕하세요. 정신건강 프로젝트 동화책 읽어주는 소방관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글 한혜영, 그림 조윤주 님의 세상을 넓게 보는 동화 영웅 소방관입니다. 이 동화책은 화상 때문에 끔찍하게 망가진 얼굴로 집을 떠나야 했던 소방관 아빠가 6년이 지난 후 신분을 감춘 채 아들 앞에 나타납니다. 아빠인 줄도 모르고 곤륜 같다며 박곰 아저씨를 무서워하는 구루. 이 동화는 이 구루네 가족이 화합해 나가는 과정을 안타까우면서도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소방관 아빠. 그의 희생정신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모에 있지 않다는 깨달음을 전하는 동화책입니다. 저자 한혜영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서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직업 중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직업은 소방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중심에는 활활 타는 불길 속에서 어린아이를 구하고 얼굴 전체에 심하게 화상을 입은 박태양이라는 소방관이 서 있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대가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든 세월을 견뎌야 했던 구루 아빠.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때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 해도 똑같이 할 거라고.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관의 희생 정신이며 사명감인 것이지요. 이러한 사명감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큰 힘임을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말이지요. 바람직한 가족이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관의 삶에는 어떤 희생이 따르는지, 외모 지상주의가 당연시되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소방관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사고 현장에서 다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소방관도 누군가의 아빠이고 남편이고 자식이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소방관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해야 할 고귀한 가치임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라고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웅 소방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하루. 태권도 교실은 유치부 아이들로 시끄러웠다.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아이. 싸우는 아이들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자, 수업 시작할 거야. 조용히 한다. 유치부 코치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진땀을 빼고 있었다. 신주섭 관장이 사무실 유리창 안에서 구루에게 손짓을 했다. 구루는 조금 전에 수업을 끝마쳤다. 오늘은 박곰 아저씨랑 너만 떡볶이집에 가야겠다. 싫어요. 구루는 콧등에 주름을 잔뜩 잡으며 소리를 쳤다.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그래. 글쎄, 싫다니까요. 하마터면 곤륜 같은 아저씨랑 단둘이만 어떻게 가느냐고 소리를 칠 뻔했던 구루는 이때부터 입을 다물어 버렸다. 왜 싫은데? 박곰 아저씨 얼굴이 무서워서?
그건 아니지? 내가 없으면 재미없어서 그러지? 그럴 거야. 우리 구루는 다른 애들하고 다르니까. 다른 애들이라면 박꿈 아저씨랑 친구하는 거 어림도 없지. 구루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아무 반응이 없다. 박꿈 아저씨는 아이를 구하러 활활 타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갔단 말이야. 그렇게 훌륭한 소방관인데 자연스럽게 여겨야지. 그런데 뭐가 무서워, 안 그래? 동화에서도 공주가 개구리한테 막 뽀뽀하고 그러잖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얼굴은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우리 구루도 그렇게 생각할 테지만 그렇지? 구루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고아랑한테 물어보고요. 같은 반 친구인 아랑이는 태권도 도장 바로 옆에 있는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조금 뒤 도장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랑이보다 먼저 박꿈씨가 나타났다. 아이들은 발음이 나는 대로 박꿈이라고 불렀지만 진짜 이름은 박꿈이었다. 늦어서 미안해. 오늘은 구루랑 둘이서 가야겠네. 나는 갑자기 일이 생겼어. 박꿈씨는 조금 심란한 표정으로 구루를 봤다. 이렇게만? 좋아. 대신 떡볶이에다 아이스크림까지 쏜다. 아랑이가 간다고 하면 갈 거라고요. 구루가 퉁명스럽게 대꾸를 했다. 신주석 관장이 멋대로 말해서 기분이 상한 것이다. 아랑이하고 같이 간다고? 나야 좋지. 누구 친군데? 아휴, 그게 아니라 아랑이가 간다고 하면 나도 간다니까요. 구루가 짜증을 내고 있는데 아랑이가 들어왔다. 유난히 얼굴이 희고 눈이 큰 아이였다.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 거거든. 아이스크림도.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서 가자는 거야. 박꿈씨는 초조해하며 아랑이에게 말했다.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마느냐는 순전히 아랑이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떡볶이랑 아이스크림? 좋아요. 아랑이의 대답이 떨어지자 박꿈씨가 두 아이를 몰아붙였다. 가자. 박꿈씨는 두 아이를 차에 태우고 사거리를 향해 달려갔다. 그곳에 있는 백화점 지하에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었다. 박꿈 아저씨 옆모습이 거북이야, 거북이. 거북이는 무슨 골룸이지. 골룸은 무슨 코브라지. 무서워. 귓속말로 한다고 했지만 두 아이가 하는 말은 박꿈씨한테까지 다 들렸다. 아랑이가 무섭다며 구루에게 들러붙는 모습도 백밀러에 다 보였다. 와, 엄청나게 사람 많다. 아닌 게 아니라 떡볶이집에는 손님이 바글바글했다. 자리를 못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이가 박꿈씨를 많이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엄마, 우리 딴 데로 가. 아이는 제 엄마를 끌고 가버렸고 박꿈씨는 구루와 아랑이의 눈치를 살폈다. 두 아이는 박꿈씨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표정으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떡볶이 3인분이랑 어묵 3인분이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종업원이 주문부터 받아갔다. 구루와 아랑이는 점퍼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치고 자리에 앉았다. 맛있게 드세요. 포크 3개가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이 접시에 남은 떡볶이는 달랑 1개였다. 구루와 아랑이가 포크 싸움을 벌였다. 얍,
그루 손목에 힘이 들어갈 때였다. 미사일처럼 솟구친 떡볶이가 아랑이의 팔뚝에 뚝 떨어졌다. 아랑이의 윗옷은 흰색이었다. 아이, 어떡해, 새 옷인데. 구루는 너무 미안해서 사과의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박꿈씨가 천장을 가리켰다. 걱정할 거 없어. 요 위로 올라가면 되는걸. 구루와 아랑이는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치켜들었다. 아저씨가 새 걸로 사준다고. 가자. 박꿈씨는 두 아이를 몰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러 갔다. 아동복을 파는 매장은 3층이었다. 아랑이는 여자 아동복 코너로 갔고 구루는 얌전하게 한쪽에 서 있었다. 왜 그러고 있어? 너도 가서 골라봐. 박꿈씨는 도리질을 하는 구루를 데리고 남자 아동복 코너로 갔다. 그리고 하늘색 긴 소매 옷을 꺼내 구루에게 대보았다. 유명 상표가 붙은 것으로 제법 비싼 물건이었다. 아니에요. 아랑이 옷도 내가 버렸는데. 어떡하든 핑곗거리를 만들고 싶었던 박꿈씨는 애써 준비한 대답을 내놓았다. 아저씨 선물이야. 조금 있으면 설날이잖아. 아주 잠깐이지만 구루의 입이 배시시 움직였다. 이거 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와봐. 못 이기는 척하며 탈의실로 들어갔던 구루가 나오면서 희죽거렸다. 아랑이도 마침 오고 있는 중이었다. 이걸로 할래요. 아랑이가 고른 것은 목이 접힌 옷이었다. 가자, 이번엔 아이스크림집이다. 구루와 아랑이는 새 옷을 입은 채 앞장을 섰다. 쇼핑백을 흔들어대면서 쫑알거리는 아이들 모습이 얼마나 흐뭇하던지 박꿈씨는 콧날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스크림 가게 역시 백화점 지하에 있었다. 여자 중학생 서너 명이 앉아 있었는데 너무 떠들어서 음악까지도 소음 같았다. 저기 자리 하나 났다. 세 사람이 옆자리에 앉자 여자 중학생들이 조용해졌다. 노랫소리가 그제야 제대로 들려왔다. 배만영이 걔 순전 금수저인 척하더니 전세 아파트에 산대. 우리 이모가 이사를 갔는데 걔네가 바로 앞집에 사는 거 있지. 구루가 갑자기 떠들었다. 박꿈씨를 흥끈거리는 여자 중학생들 때문이었다. 그거 정말이니? 와우, 흠전무네. 아랑이까지 목소리를 높이자 여자 중학생들이 다시 떠들기 시작했다. 옷 기자니 그러면서 내 생선은 그렇게 신뭇하게 해주고. 본래 동수저들이 그런 거야. 관심종자들이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붕붕 날아다니는 말을 듣기만 하던 박꿈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아저씨는 완전 왕따네.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줄임말인데요. 이런 말 쓰면 우리 엄마는 막 화내요. 그래서 바깥에서만 하는데 어떨 땐 나도 모르게 엄마 앞에서 나오는 바람에 혼난 적도 있어요. 구루는 박꿈씨 대신에 아랑이를 보면서 얘기를 했다. 나도. 아랑이가 거들자 구루가 계속했다. 흠존무는 그게 정말이라면 좀 무서운데 이런 말이고요. 생선을 신맛하게 한다는 생일 선물을 심장이 멎도록 좋은 걸로 한다는 말이에요.
관심종자는 관심받고 싶어서 안다라는 애들을 말하는 거고요. 줄여서 관종이라고도 해요. 그런 말들을 왜 쓰나 모르겠다.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긴 말을 줄이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박곰 아저씨도 배우세요. 이번은 아랑이의 말이었다. 글쎄, 너희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외롭게 하는 거니까. 같은 민족이 쓰는 언어라면 모두 알아들어야지. 그렇지 않을 땐 언어도 일종의 폭력이나 마찬가지야. 구루와 아랑이는 셀쭉한 표정으로 아이스크림만 먹고 있었고 박곰씨는 자책골을 넣은 축구선수처럼 풀이 주고 앉아 있었다. 듣기만 할 걸 괜한 잔소리를 했다 싶었다. 무거운 분위기를 깬 것은 아랑이 휴대전화였다. 왜 안 와? 미술학원 상담하러 가야 해. 빨리 와. 휴대전화에서 짜랑짜랑한 아랑이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구루는 좋겠다. 태권도만 배우면 되니까. 난 겨울방학 내내 학원만 다니려니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아랑이가 가버리자 박곰씨는 초조해졌다. 구루도 따라 나설 것 같아서였다. 조바심이 난 박곰씨는 집에 있는 게임CD를 떠올렸다. 언젠가 구루와 같이 놀려고 사모은 것들이었다. 우리 집에 갈래? 구루가 깜짝 놀라며 박곰씨를 봤다. 집에 가자는 말은 뜻밖이었다. 우리 집에 가서 게임하자고. 우리 집에 게임 CD가 많거든. 구루는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더니 잘근거렸다. 싫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얌체처럼 맛있는 거랑 옷만 얻어 입고 쏙 빠진다고 할까봐 말이 안 나왔다. 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게임이야. 구루가 망설이자 박곰씨는 재빨리 말을 덧붙였다. 그렇다면 뭐. 구루는 인심을 쓰듯이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너 지금 대답한 거지? 좋아. 한 박 웃을 뻔했던 박곰씨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웃으면 송곳니가 쑥 나오면서 드라큘라처럼 되기 때문이다. 박곰씨네 거실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탁자 위에 텔레비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의자도 없고 탁자도 없었다. 여기가 안방이야. 저기가 작은 방이고 안방에는 1인용 침대와 책상이 있었다.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된 방이었다. 하지만 작은 방은 몹시 지저분했다. 방바닥에는 종이와 물감과 빈 컵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이젤에는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엄마와 아들을 앞에 앉히고 아빠가 뒤에 서 있는 가족 그림이었다. 아저씨 화가예요? 아직은 아니고 배우는 중이야. 얘는 누구예요? 구루는 그림 속의 남자애를 가리켰다. 우리 아들 금빛 초등학교에 다녀요? 박곰씨는 빙그레 웃기만 했다. 그러면 혹시 기록이 아빠? 아들이 엄마랑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어떻게 알았어? 완전 형사네. 구루는 계속 물었다. 형사라는 말에 우쭐하기도 했지만 박곰씨가 소방관이었다는 말을 들은 뒤로 관심이 부쩍 생겼다. 화가 아니면 지금도 소방관이에요? 아니, 예전에 그랬지. 얼굴이 이렇게 되면서 그만두었어. 구루는
구루는 소방관이었던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났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다. 그러면 지금은 직업이 뭐예요? 지금은 네이미스트. 구루는 네이미스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한테 물어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박금씨가 불쑥 물었다. 네이미스트가 뭔지 알아? 아니요, 몰라요. 자존심이 살짝 상한 구루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전문적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지. 신제품 이름도 지어주고 회사 이름이나 식당 이름도 지어주고. 그럼 돈 많이 벌어요? 돈? 우리 구루한테 떡볶이 사줄 만큼은 벌지. 박금씨는 껄껄 웃더니 방으로 나갔다. 구루는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보기 위해 방에 조금 더 머물렀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봐. 지는 사람은 꿀밤 맞기다. 박금씨가 게임 CD 몇 장을 구루 앞에다 늘어놓았다. 박금씨가 말하던 것과는 달리 유행이 살짝 지나간 게임이었다. 그래서 시큰둥했던 구루는 게임이 시작되자 금세 태도가 달라지면서 재미있어 했다. 뚜뚜뚜, 내가 이겼으니까 이마, 아니 팔뚝 내놔요. 구루는 재빨리 말을 바꾸었다. 골룸 같은 이마에 꿀밤을 먹일 수가 없어서였다. 고마워. 살살 사정 봐가면서. 알았지?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바깥이 깜깜했다. 바람소리도 상당히 거칠었다. 순간 무섭다는 생각이 훅 들었던 구루는 현관으로 달려가면서 소리를 쳤다. 큰일 났다, 큰일. 아빠 왔으면 빨리 가야겠어요. 구루는 급하게 신느라 뒤꿈치가 꺾어진 운동화를 붙잡고 끙끙거렸다. 우리 포켓몬 구하러 갈래? 구루는 몸에 스프링이라도 달린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너 그거 할 줄 알지? 구루는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언제요? 언제든지. 푸른 공원에 가서 하면 재미있을 거야. 좋아요.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빠르게 마친 구루는 박곰씨 집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웃음이 나왔다. 잊지도 않은 아빠 핑계를 대다니. 바위에 걸어놓은 간을 찾아오겠다는 거짓말로 윤궁을 빠져나온 토끼가 된 기분이었다. 어휴, 관장님 말 들었다가 괜히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네. 공연히 신주석 관장 탓을 하며 투덜거리던 구루가 갑자기 제 머리를 콩콩 두들겼다. 내가 미쳤어. 그런데 약속은 왜 또 하냐고. 구루는 포켓몬고와 박곰씨 사이에서 갈등을 하며 걷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행운빌라였다. 구루는 그 건물 201호에 살고 있었다. 엄마와 아빠가 결혼한 뒤로 쭉 살았다. 낡은 건물이지만 5월이면 향수병을 엎지른 것처럼 향을 내뿜는 동네였다. 해마다 그때가 되면 뒷산에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피기 때문이다. 아저씨 아빠. 이날은 구루 아빠의 생일이면서 태어나는 날이었다. 태연 수속은 신조석 관장이 해주기로 했고 그런 다음에는 구루 집으로 오게 되어 있었다.
구루는 아빠 얘기를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돌아가셨다던 아빠가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박곰 아저씨가 아빠라니. 쫑알거리는 고아랑이 얼굴이 떠올랐다. 그렇게 무섭다고 하더니 너희 아빠라잖아. 너희 아빠. 구루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말도 안 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구루 엄마가 앨범을 갖고 오더니 구루 앞에 펼쳐놓았다. 아빠에 대한 기사야. 엄마 구루가 가리킨 신문 기사에는 얼굴 전체를 붕대로 감은 사람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지? 구루 엄마는 미라처럼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사람을 가리켰다. 짐작만으로 아빠라는 것을 알았지만 대답을 피한 구루는 새똥이 머리만 쓰다듬었다. 몰라? 그러면 내가 읽어줄게. 들어봐. 구루 엄마는 차분한 소리로 신문기사를 읽어주었다. 지난 25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신림동의 빌라에서 불이 나 30분여 만에 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집안에 있던 A군을 무사히 구출했으나 이 어린아이를 구한 박태양 소방대원이 심한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져 구루 엄마는 여기서 읽기를 멈추더니 구루를 보았다. 아참,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안방으로 달려가던 구루 엄마가 잠시 뒤를 돌아왔다. 내가 이걸 까맣게 잊고 있었네. 구루 엄마는 식탁 한쪽에 있던 노트북에 USB를 꽂더니 재생을 했다. 곧이어 화면이 뜨면서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오늘은 우리 아들 박구루의 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구루의 눈에서 뚝뚝 떨어졌다. 마이크를 잡은 아빠의 손목에서 박곰 아저씨와 똑같은 흉터를 봤던 것이다. 식당에서 돈가스 접시를 건네줄 때도 보았고 갈치구이집에서 가시를 발라줄 때도 보았던 흉터였다. 아빠 손목에도 박곰 아저씨랑 똑같은 흉터가 있어. 중얼거리는 구루의 말을 엄마가 용케 듣고서 거들었다. 나도 그거 보고 확실하게 알았는데 보는 순간 아빠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아빠가 시치미를 딱 떼잖아. 어쩌면 그렇게 배우처럼 연기를 잘하니. 맞아. 아빠는 나한테도 그랬어. 구루가 맞장구를 쳤다. 화상 입은 뒤로 아빠 얼굴도 못 본 데다가 조기 유학간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상상도 못했어. 입술 때문에 말소리도 달라졌고 세월도 많이 흘렀지. 구루 엄마는 구루 아빠가 집을 나가게 된 사건을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외할머니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다. 아빠 기다리겠다. 빨리 가자. 구루 엄마는 구루 아빠가 먹을 반찬을 만들며 콧노래를 불렀다. 구루는 식탁에 앉아서 쉴 새 없이 조잘거렸다. 그러다 병원에만 가면 얌전해졌는데 엄마 아빠 얘기가 너무나 재미있어서였다. 구루 잃어버렸던 거 기억나요? 놀이공원에서 그랬잖아요. 그때가 3살 때지. 미아 보호소에 맡겼던 아저씨 말이 아저씨 집에 가서 살자고 하니까 졸졸 따라오더래.
말도 안 돼.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그런 누명을 씌우다니요. 구루는 억울하다는 듯이 머리를 움켜잡았다. 이제부터라도 잘해. 그러면 용서해줄게. 엄마와 아빠는 한편이 되어 구루를 놀려댔고 끊임없이 예전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어떤 건 시시한 얘기인데도 폭죽처럼 웃음을 터뜨렸고 어떤 때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구루 엄마 아빠가 지난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것은 예전에 자기 가족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소중한 가족이니까 앞으로도 예쁘게 사랑하자는 다짐이기도 했다. 구루 할머니는 결국 돌아올 거라면서 뭐 한다고 이제야 나타나. 화가 난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구루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었다. 굴 미역국을 끓이고 갈치를 굽고 홍어회를 부치고 도토리묵을 쑤었다. 부산을 떠는 사이 구루 아빠가 올 시간이 되었다. 띵동 띵동. 엄마, 내가 열어줄게. 구루는 통통거리며 달려나갔다. 구루 아빠는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있었다. 구루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루 아빠는 꽃다발을 구루에게 주었다. 30송이나 되는 분홍 장미꽃이었다. 고맙습니다, 아빠. 멋쩍었던 구루는 엄마를 부르며 달려가서 꽃다발을 넘겨주었다. 아빠라는 말은 구루에게 여전히 쑥스러웠다. 어서들 오세요. 구루 엄마는 구루 아빠와 신주석 관장을 식탁으로 안내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박서방이에요. 구루 아빠가 주방으로 가서 할머니 손을 붙잡았다. 어서 와요. 너무 오랜만이라. 할머니는 구루 아빠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장모님, 말씀 낮추시고 전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응, 알았어. 알았으니까 저기 가서 앉자고. 할머니는 구루 아빠를 훔쳐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홍어 무침도 그렇고 도토리묵도 그렇고 보기만 해도 장모님 솜씨예요. 그동안 장모님 음식이 얼마나 그리웠다고요. 할머니는 쿡쿡 웃으며 도토리묵이 담긴 접시를 구루 아빠 앞으로 밀어놓았다. 자넨 기억력도 좋아. 보기만 해도 내가 한 걸 알아맞히다니. 그나저나 말을 들어보니 큰일 날 뻔했더구먼. 구루엄이 구하다가 자네가 그렇게 다쳤으니. 괜찮습니다, 장모님. 저도 많이 안 다쳤어요. 이때 구루가 소리쳤다. 잠깐 노래 부르고 촛불 꺼야지요. 촛불이 타오르자 축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를 때는 각각이었다. 구루는 사랑하는 우리 아빠라고 했고 구루 엄마는 사랑하는 구루 아빠라고 했다. 신주석 관장은 사랑하는 박태양이라고 했고 할머니는 손뼉만 쳤다. 그런데 이름을 왜 박꿈으로 바꾼 거예요? 묻기는 엄마가 물었지만 구루도 몹시 궁금했다. 박태양으로 알고 있던 아빠 이름이 어째서 박꿈으로 바뀌었는지. 아무도 못 찾게 이름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지. 이런저런 이름을 적다가 무심코 낙서를 했는데 이름을 박꿈이라고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박꿈이 됐지. 하하.
아이 싱거워라. 난 또 대단한 의미라도 있는 줄 알았네. 구루 엄마가 장난스럽게 입을 삐죽였다. 이름은 아무래도 상관없으니 어서 많이 먹게나. 할머니는 갈치구이를 구루 아빠 앞에 슬쩍 놓아주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친구가 참 영웅 소방관상을 받는답니다. 벌써 줄 건데 이 친구가 어디로 사라지는 바람에 이제 준대요. 신주석 관장은 구루 아빠의 팔을 번쩍 지켜 올렸다. 그 바람에 팔과 팔 사이에 끼이게 된 구루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깜빡였다. 어허, 친구도 참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쑥스럽게. 구루 아빠는 신주석 관장에게 잡힌 팔을 빼면서 웃었다. 왜 대단하지가 않아? 이 친구는요. 6년 전 화재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랑 똑같이 했을 거래요. 신주석 관장은 구루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정말로 못 말리는 사람이네요. 그만큼 혼났으면 됐지. 구루 엄마는 눈 흘기는 신용을 했고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대단하긴 대단하지. 귀한 목숨 하나를 살렸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게 어디 할 소린가. 구루 아빠가 할머니의 손을 붙들었다. 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지요? 이제는 마음 놓으세요. 앞으로는 구루 엄마 고생시키는 일 없을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미안해요. 어허, 우리 박구루께서 왜 이러셔? 신주석 관장이 장난스럽게 구루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아빠는 영웅 소방관인데 무서워했거든요. 흉도 보고. 구루는 눈물을 꾹꾹 눌러 짜면서 응얼거렸다. 아이고, 우리 구루가 철들었네. 괜찮아, 괜찮아. 이제부터 아빠 막 자랑하고 다녀. 신주석 관장이 구루의 등을 토닥거렸다. 울 거 없어. 아빠는 누구보다 당당하니까. 비록 얼굴은 망가졌지만 이 얼굴이 소방관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잖아. 내가 살린 아이가 어디선가 너처럼 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빠는 아주 흐뭇하단다. 아빠는 구루의 머리를 여러 번 쓰다듬었다. 그러니까 아빠가 훌륭하지, 안 그러냐? 박구로가 아님 박구로가 맞지. 맞지? 신주석 관장은 구루한테 얼굴을 바짝 대고서 계속 물었다. 그때마다 마늘 냄새가 얼마나 푹푹 나던지 구루는 손부채를 날리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울다가 웃으면 똥꼬에 덜 나는데. 그 말에 더 큰 소리로 웃던 구루가 갑자기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우리 아빠 정말 최고예요. 아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빠의 송곳니가 쑥 나왔는데도 구루는 덩달아 웃었다. 나도 이제 동화를 쓸까봐요. 다른 작가들 책만 만들지 말고 우리 집 얘기부터 쓰려고요. 구루 엄마의 꿈은 오래전부터 동화 작가였다. 그동안은 생활비를 버느라 엄두를 못 냈지만 가슴 한쪽에 꿈으로 남아있었다. 와, 그러면 엄마 이름도 신문에 나오는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유명해지기 전에 사인부터 받아두는 게 좋을걸. 소녀처럼 깔깔거리던 구루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반짝였다. 차도선 작가님, 유명해지기 전에 가족 사진부터 찍으실까요? 신주석 관장이 자리를 일일이 정해주었다. 구루와 할머니는 앞자리에 앉혔다. 구루의 무릎엔 새똥이가 있었다.
구루 엄마와 아빠는 그 뒤에 나란히 섰다. 치즈를 하든지 김치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눈은 가오리처럼 뜨면 안 되고요. 신조석 관장은 모두가 웃음을 빵 터뜨렸을 때를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렀다. 할머니는 턱을 살짝 내리시고요. 고양이 씨가 계속 윙크하는데 저는 이미 아내가 있어요. 신주석 관장은 또 한 번 웃기더니 셔터를 찰칵거렸다. 너도 고생이 참 많았구나. 새똥이를 들여다보는 구루 아빠의 표정이 매우 안타까워 보였다. 그까짓 얼굴은 별것도 아니야.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지.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새똥이가 야옹 소리를 냈다. 야옹이가 그렇다고 하네요. 신주석 관장의 말에 모두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며칠 뒤였다. 식탁 유리 밑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가득하게 들어찼다. 가족을 든든하게 감싸고 있는 아빠. 비록 예전 사진과 달리 구루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지긴 했지만 모두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나요? 그럼 이상 정신건강 프로젝트 동화책 읽어주는 소방관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